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비트코인 2026 컨퍼런스 3일차 총정리입니다. 오늘 4월 29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에서 3일간의 역사적인 컨퍼런스가 마지막 날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 한국 시간 내일 새벽 3시에 파월 의장의 마지막 기자회견이 열려요. 역대 최대 규모 비트코인 컨퍼런스와 파월의 마지막 말이 같은 날 동시에 시장을 움직이는 역대급 하루예요. 지금부터 3일간의 컨퍼런스 전체를 총정리하고 오늘 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완전하게 분석해드릴게요. 먼저 이번 컨퍼런스 3일간 가장 중요했던 순간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역사는 1일차 4월 27일이에요. 벤스 부통령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연설한 최초의 현직 미국 부통령이 됐어요.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 패트릭 위트는 미국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관련된 중요한 발표가 임박했다고 시사했어요. 연방수사국 카시 파텔 국장과 법무부 토드 블랑체 권한대행도 무대에 섰어요. 연방수사국 국장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선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범죄와 연결된 자산이 아니라 미국 법 집행체계가 공식 인정하는 자산이 됐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 역사는 애킨스 위원장 발표예요. 현직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역사상 최초의 순간이었어요. ACT 전략을 발표하고 5가지 토큰 분류 체계를 공개했어요. 5가지 중 4가지가 피증권이에요. 혁신 면제 샌드박스를 수준에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즉각 결제 추진 방향을 제시했어요. 자기 수탁이 미국의 기본 가치라고 선언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루에 나왔어요. 그리고 애킨스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법령만큼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클래리티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직접적인 요청이에요. 세 번째 역사는 루미스 의원 발언이에요. 이것이 오늘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발언이에요. 루미스 의원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5월에 클래리티 법안을 마크업할 것이다. 끝까지 통과시키겠다. 스테이블 코인 언어와 시장 구조 조항이 99% 정리됐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에요. 클래리티 법안의 설계자인 루미스 의원이 공개 무대에서 5월 마크업을 공식 선언한 거예요. 애킨스 위원장도 같은 방향으로 6월 상원 본회의 표결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은 무대에서 같은 타임라인을 말했어요. 마이클 세일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또 한 번 시장을 놀라게 했어요. 스트래티지는 현재 비트코인을 81만 5,061개 보유하고 있어요. 시가 약 635억 달러예요. 지난주에만 34,164개를 25억 4천만 달러에 추가 매수했어요. 스트래티지는 블랙록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제치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휴면 지갑 다음으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됐어요. 하루 채굴량의 42배를 매주 사고 있어요. 세일러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2026년은 개인 투자자에서 은행가로 비트코인의 주인공이 바뀌는 해다. 미국 주요 은행의 절반 이미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준비 중이에요. 찰스 슈업과 시티뱅크가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개인들의 투기 자산에서 전통 금융의 담보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어요. 오늘 3일차에서 솔라나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발표가 나왔어요. 웨스턴 유니온 2026년 5월 솔라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공식 확인했어요. 웨스턴 유니온이 누구냐면요.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에서 운영하는 세계 최대 송금 서비스예요. 매년 수천억 달러의 국경 간 송금을 처리해요. 이 기업이 솔라나를 실제 결제 인프라로 선택한 거예요. 솔라나가 밈코인 블록체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피자에 이어 웨스턴 유니온까지 솔라나를 선택했어요. 증권거래위원회가 즉각 결제를 추진하면 솔라나의 인프라 역할은 더 커질 수 있어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뉴스가 있어요.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 패트릭 위트가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관련된 중요한 발표가 임박했다고 시사했어요. 루미스 의원의 비트코인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5년간 100만 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최소 20년 보유하자는 내용이에요.
현재 달러 환산으로 약 790억 달러 규모예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안에 대한 공식 지지 또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 비트코인은 즉각 8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어요. 단 아직 공식 발표는 없어요. 임박했다는 시사뿐이에요. 다음 며칠이 중요해요. 이번 컨퍼런스가 끝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데이터로 분석해드릴게요. 갤럭시 리서치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 컨퍼런스 이후에는 뉴스 매도 패턴이 반복됐어요. 기대감에 미리 산 포지션이 실제 이벤트 이후 청산되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번은 다른 변수들이 있어요. 루미스 의원의 5월 마크업 공식 선언이에요. 애킨스 위원장의 혁신 면제, 샌드박스 수주 내시행이에요. 웨스턴 유니온 솔라나 스테이블 코인 5월 출시예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발표, 임박 시사예요. 이 변수들이 뉴스 매도 패턴을 깰 수 있는 조건이에요. 단 과거 패턴은 무시할 수 없어요. 컨퍼런스 이후 48시간이 핵심 관찰 구간이에요. 오늘 컨퍼런스와 동시에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예요. 한국 시간 내일 새벽 3시 금리 결정이에요. 금리 동결은 99.5% 확실해요. 관건은 파월의 마지막 기자회견이에요. 새벽 3시 30분에 시작해요. 파월 의장 임기가 5월 15일에 끝나요. 이것이 파월의 마지막 공식 발언이 될 수 있어요. 시장이 주목하는 세 가지 신호예요.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평가예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3%예요.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전년 대비 21.2% 급등했어요. 파월이 이것을 일시적 충격으로 보면 비둘기파예요. 지속적 위험으로 보면 매파예요. 두 번째로 금리 인하 시점이에요. 최근 9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중 8번에서 비트코인이 발표 이후 48시간 내 하락했어요. 이번에도 이 패턴이 반복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에요. 단 비트코인 컨퍼런스 모멘텀이 패턴을 깰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파월의 마지막 발언이에요. 파월이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겪었던 비판과 연준 독립성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길 수 있어요. 이 발언이 워시 체제의 방향을 암시할 수도 있어요. 시나리오 세 가지예요. 비둘기파 발언이면 비트코인 8만 달러 돌파 시도예요. 중립 발언이면 7만 4천에서 7만 8천 박스권 유지예요. 매파 발언이면 7만 달러 지지선 재테스트예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결론 나면 시장은 다음 변수를 보게 돼요. 5월이에요. 루미스 의원이 5월 마크업을 공식 선언했어요. 애킨스 위원장이 혁신 면제, 샌드박스를 수주 내시행한다고 했어요. 5월 15일 파월 임기 만료 후 워시 체제가 시작돼요. 5월 21일 메모리얼 데이 후에 전까지가 클래리티 법안이 진짜 마지막 창구예요. 5월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달이에요. 컨퍼런스에서 나온 모멘텀이 5월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으로 이어지면 알트코인 전체가 반응해요. 리플이 가장 먼저 강하게 반응할 거예요. 비트코인 2026 컨퍼런스 3일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2019년 반체제 에너지로 시작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2026년에는 현직 부통령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연방수사국 국장,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참석하는 국가적 행사가 됐어요.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설계자가 5월 마크업을 공식 선언했어요. 비트코인은 더 이상 반체제가 아니에요. 미국 국가 시스템이 공식 인정하는 자산이에요. 오늘 밤 파월의 마지막 발언과 내일 이후 5월 마크업 일정 발표가 다음 방아쇠예요. 이코노 웨이브가 모든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조작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정보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